말릴수록 더 강해지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살살 합시다. 두 분 나오셨어요. 전유옥 작가님 그리고 세한대 배종우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1분 30초 발언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초식에 저희들 준비돼 있고요. 뭐 얘기할 거 항상 많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 1호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또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고 네.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일단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우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보여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지금 1호로 맞아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야당 측에서 제기해서 발단이 됐는데 대통령이 접종을 맞음으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좀 덜어주라라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려면 이제 먼저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신의 1차 접종자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94%가 백신 접종을 맞겠다. 네. 그러니까 불신은커녕 기꺼이 맞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백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맞을 경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 청와대에서는 기꺼이 필요하다면 맞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접종 순위가 다 정해져 있다. 그렇죠. 네. 따라서 그 네. 순서를 어긋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을 경우에는 또 왜 순서를 어기고 공정하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이 맞았느냐. 네. 반칙이 다 특권이다. 네. 또 이런 비난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반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신 또는 이제 불안감을 조성할 때가 아니고 다 같이 빨리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해서 네. 집단 방역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됩니까? 전유옥 작가님? 글쎄,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고는 저도 생각 안 해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가 94세, 98세인데 네, 네. 왜 백신을 보란 듯이 먼저 맞았을까? 그 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이제 내정자 시절에 네, 지금 네. 대통령이죠. 그때 또 왜 일부러 백신을 맞았을까? 이거는 백신에 대해서 지금 93%의 국민들은 오케이라고 하지만 7%의 국민들도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의 문제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상당히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 백신에 대해서 경직성 쇼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문가들의 우려와 무려 7%라면은 저는 그보다 더 되고 저도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싶지 않아요. 파이저나 모데나 맞고 싶죠. 네. 왜냐하면 이건 내 몸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이 1호라고 하면은 1호로 맞춰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안전한 거로 국민에게 맞추는 게 그래도 문재인 정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친문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맞겠다. 뭐 비열한 정치 공세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네. 아니 뭐 그러면은 이 백신을 대통령이 1호로 못 맞으면은 이게 뭐 1호로 맞아야 되고 못 맞는 걸 떠나서 이 백신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 안정성에 대해서 다 확보가 됐다.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 다 맞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박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백신이 한 2억 명 정도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맞았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들이 전혀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3, 4일 정도 뭐 후유증이 있는 것은 백신의 안전성하고 또 효능하고 상관없다라고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도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더나에 비해서요 6배 이상이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Y자에 대해서도 1.5배가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더나나 Y자보다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야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혀 K방역의 성공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애초에 뭐 왜 우한을 봉쇄를 안 했느냐, 그러면서 또 왜 8.15 때 집회를 또 방해했느냐,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또 왜 백신이 또 수급 제대로 안 됐느냐. 근데 지금 7,900만 명 또 확보가 되니까 이번 또 백신 안전의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백신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져가지고 백신 접종을 안 하게 되면은 집단 면역이 없게 되면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 네. 경제적 약자들이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일은 빨리 방역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국민들 혼연일체가 돼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빨리 코로나19 건강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불신 조장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팩트체크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지금 전문가들은 그동안에 뭐 이면택 오늘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경직성 쇼크가 올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뉴스를 접한 거예요. 그리고 사고라는 게 100% 나서 문제되는 겁니까? 1%, 0.001%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3월에 2,000명 정도의 굉장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오늘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팩트 체크할 게 있습니다. K-방역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는가. 방역은요. 백신 맞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거죠.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이 정 총리가 오늘 백신을 7,900만 개를 접종을 할 수 있게 확보를 했다. 그래서 70% 2회를 맞으면은 3,500만 명분이 이 확보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 총리가 3월 말이면 파이자를 공급을 다 한다고 그러고 또 그러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은 또 뭐라고 하냐면 65세 이상은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질병본의 실무자가 그거는 아니라고 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1호를 맞건 2호를 맞건 간에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일정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해소해야 변하지 된다. 않은. 이런 네. 입장이시고요. 지금요 시청자 또 국민들 위해서 이 부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혁 전 의원께서는 백신의 지금 안전성을 불신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니요. 그건 뭐예요?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백신의 네. 안전성에 물어봐서 대해서 얘기하는 불신한다면은 네. 본인이 불신한다 하고 네. 불신하지 않는다면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불신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그게 얘기를 아니죠. 할게요. 잠깐만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정확하게 문제죠.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물어봤잖아요. 정은경 경직성 질병관리청장이 효능에 문제가 없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맞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본인이 계속해서 백신의 불안전성을 강조를 하니까 이영명이나 이미 맞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은 정치 국회의원 하신 분들로서의 도리가 아니에요. 무슨 도리는요. 지금 국민은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영명이 맞았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0.001%의 문제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본의 정은경 청장이 뭐 안전하다. 저도 안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아니 그렇게 안전하면 대통령이 1호로 맞아도 되는 건데 왜 정청래 의원이 내가 1호로 맞겠다. 네. 좀 이따가 고민정 의원이 내가 1호로 맞겠다. 네.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박 교수님 얘기를 조금 더 듣고 네. 이어가시죠. 네. 자, 그러니까 안전성 계속해서 문제에서. 네. 지금 백신의 불안전성을 얘기를 하면서 또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얘기가 계속 안 뭘 되고요. 그렇게 아니, 또 일방적으로 정리할게요. 얘기를 하세요. 자, 백신은 안전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100% 안전한 게 뭐가 잠깐만요. 있어요? 백신은 안전하니까 본인이 안전하지 않다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맞을 필요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맞을 용의가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외국의 경우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 바이든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은 국민의 3분의 1이 불신을 해요. 그러니까 총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94%가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은 오케이 국민들이 불신해서 대통령이 맞아야 되겠다면 맞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께서 계속 얘기하면은 백신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해서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떨어져서 결국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더 많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은 국민의 안전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성숙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자꾸 미성숙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요 제 몸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는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영명이 맞았다. 그다음에 모두 좋다고 했다. 국민의 93%하고 저 7%의 나머지 지금 사람이 먼저다. 그다음에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건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왜 국민이 내 몸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자유도 없어요? 그런 권리도 없어요? 지금 그러잖아도 마크롱도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여러 의사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당히 운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백신이 운반하는 데서 냉동됐다가 그다음에 운반할 때는 냉장 상태라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백신은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백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백신이 만병통치가 아니다. 당연히 그렇죠. 백신에 거부 반응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백신 맞아가지고 쓰러진 간호사도 우리가 외신에도 받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도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된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자, 100% 백신이 그렇게 안전하다. 그러면 얘기 간단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맞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맞고 나도 맞겠다. 피하지 이러면 되는 않겠다고 거죠.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진전시켜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신 도입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 공세를 했었고, 이제는 백신이 도입되기 시작하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공격들이 또 이어지고 있다. 뭔가 계속 트집 잡기 아니냐. 이런 공격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권이나 뭐 어디선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정부 방역 당국의 방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없고요. 말씀하셨지만 K-방역도 다 실패한 K-방역이라고 이미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백신 수급 문제도 잘못됐다 했는데 지금 7,900만 병 확보가 되니까 두 번째는 지금 안전 문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전 의원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안전 문제를 얘기하는데 본인의 자기 몸을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러면 자기 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94%를 얘기하니까 그럼 7%는 못 믿는다라면서, 그러면 7%가 그러면 대별을 해야 됩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럼 전 의원님 혼자가 반대하면 이거 전체를 반대해야 됩니까? 이거는 과학의 문제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역 의원님이 아스트라제네카 이 부분이 지금 과학자들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내가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어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히 나는 못 믿겠다. 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국민 불신으로 이어져서 방역 실패로 가기 때문에 이런 태도야말로 과거에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해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정말 구태 야당의 그런 발목 잡기를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런 야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네. 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고, 전역 의원님도 굉장히 합리적인 야당 의원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미성숙하다며. 왜 그렇게 또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저는요, 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나 모더나가 있다면 당신 뭘 맞겠느냐? 저는 당연히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고 싶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네. 저는 그 결과도 아주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꼭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가격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 백신을 확보하는 점에 있어서 정부는 계속해서 말을 바꿔왔어요. 지금 이 총리가 7,900만 이거를 확보를 했다 하지만은요, 당장 우리는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은 다 맞고 있죠. 지금 시작했죠. 일본도 맞고 있죠. 지난주부터.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OECD에서 오늘 결과로 오늘 통계로 나온 거 보면은 그 2월분에 확보를 보면은요, OECD 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서 꼴찌예요. 근데 자, OECD를 기준으로 우리가 많은 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간신히 들어간 나라다. 이럴 때는 그러고, 또 어떤 때는 OECD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다 이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요양 120세 요양시설. 이상의 네네. 요양시설입니다. 그다음에 3월 초에는 의료인들이 맞아요. 네. 의료진들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는 건 매우 늦어요. 저는 지금 65세 아래라서 언제 맞을지 기약이 없어요. 네, 조금 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슈를 좀 하나 더 제가 있어요, 볼 때는 저희들이. 네. 하나만 한 얘기가 계속 계속 같은 반복되니까 얘기 이슈를 반복하고 뭐 이거 이슈- 중요한 네. 얘기인데 하죠. 네. 이슈를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게 또 안전성 문제하면 또 끝이 없어서 청와대 얘기를 잠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 결국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거취를 이름한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어제 했고, 결국은 봉합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봉합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이 정만호 수석을 통해서 두 가지 입장을 내놨어요.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 또 하나는 대통령께 거취를 일임하겠다라는 네.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나흘 동안의 휴가 기간 동안에 청와대에서 집중 설득했고, 본인도 사의를 처리해서
업무에 복귀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업무에 복귀했을까?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타격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또 두 분 20년 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복귀를 한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법무하고 검찰 안정적인 협력, 가교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요. 네. 그렇지만은 과연 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처신과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처신과 본인은 관련해서. 대통령의 참모인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법에 따라서 검사 재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또 법에 따라서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본인이 이 인사 지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게 주변에 알려진다라든지 또 계속해서 휴가 기간 동안에 또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문자 이런 부분은 보낸다든지. 좀 네. 바른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한 동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필요에 따라서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인사 단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최선을 다해서 네. 잡음을 줄이는 네. 그런 처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전용 작가님. 네. 뭐 잡음을 줄이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죠. 왜 그러냐? 권력을 선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력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것도 국민이 너 해라 이래갖고 맡긴 거지. 그게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검찰청법 321조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이 법무부 장관의 말하자면 제청을 받아가지고 네. 이 검찰의 인사에 대해서 결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결재라는 말을 안 쓰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저께 법사위원회에서 아주 난타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대통령한테 그러면 언제 보고를 했냐?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이왕철 비서관이 있었냐? 그리고 왜 대통령이 월요일에 추후에 결재했다는 결재도 아니고 제가 했다는 말이었는데 도대체 그건 뭐냐? 근데 박범계 그 담당 장관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딴 말만 하고. 자, 이런 거를 볼 때 국민들로서는 첫째 문제가 뭐냐면은 도대체 이게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이냐 아니면은 문재인 패싱이냐 이걸 빨리 밝혀야죠. 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용상에 있어서 이견이었다가 지금 이제 나중에는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프레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에서는 그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갈등이 있었던 건 틀림없고 그 부분이 이제 봉합이 됐고 결국 이제 갈등은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 검찰 개혁을 둘러싼 입장 그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역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네. 야권에서는 뭐 레임덕이다라고까지 공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네 가지 차원에서 안 맞는 게요. 일단 레임덕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 한 30% 이하의 지지율이 하락해야 됩니다. 지지율, 네. 그래야지 민심 위반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네. 지금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혀 안 맞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면 이제 당청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당에서 청와대에서도 반기를 들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뭐 당에서는 문심 마케팅, 뭐 서울 뭐 예비 주자라든지 시장 또는 뭐 대선 주자들도 뭐 문심 잡기, 심지어는 네. 이재명 지사까지 그러니까 전혀 안 맞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무원 사회 복지 부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니까 현실에 안 맞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신자가 속출해요. 그래서 정보를 레임덕 빼돌리고 현상들. 야당에서 이제 그걸 폭로하고. 네. 근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무소속 복당조차 안 받아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임덕 운운 이런 거는 뭐 맞지 야권 않다. 국민의힘에서 희망사항일지는 모르지만은 네. 현실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진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네. 각자 1분씩만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작가님. 그러면 이제 이 말만 네. 하죠. 레임덕 현상이 아닌데 왜 신현수 수석이 이거는 대통령을 패싱하고서 이 인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감찰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신현수 개인만 이렇게 패싱 당하고 왕따 당했으면 그런 얘기는 못 하죠. 그리고 레임덕이라는 건 뒤뚱거리는 오리라는 건데 그 네. 오리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게 그냥 훈제된 오리인 거예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왜냐?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청와대에서는요. 이 결재란 말을 안 써요. 재가 됐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가 됐으며 특히 언제 재가 됐느냐. 이거라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같은 데는 다음 날 대통령의 일정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대표 일정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한 검찰 인사 아닌데 대통령이 언제 누구를 만났고 누구한테 이거를 재가를 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도대체 저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가지고 답답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개 속이다, 구름 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제 시간까지 밝히라는 요구는 제가 이번에는 간단하게, 결제 시간을 저도 보여줬어요. 1분 네, 있으니까요. 네. 네. 이게 지금 감찰 사안이라고 했다고 지금 얘기를 보도가 하시는데 이 나오고 부분에 있어요. 대해서는 네. 전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가지고 사실인 걸로 단정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신현수 그런데 수석 대통령이 얘기죠. 예, 재가를 했다고 하지 왜 결재를 했단 말을 안 하냐. 이건데 통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결재로 끝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중요한 게 과연 그러면 대통령이 결재 없이 인사가 이루어졌겠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건 불법이고 위법이니까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갈등 얘기를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해야지 그게 바람직한 정부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바람직한 못한 모습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계속해서 지켜볼 대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켜보자. 어시스트가 네. 재가라면은 꼬리는 결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살살 합시다. 오늘도 시간이 후다닥 갔습니다.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그리고 전유옥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